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 의대생들이 복귀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부터 학생들을 상대로 등록 및 휴학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투표 결과가 타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 같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생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등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휴학을 할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서울대 의대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에 오늘 오후 한 5시쯤이면 결과가 나올 듯한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대생들이 주목하고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그 고려대 의대 전 대표 등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각자가 자유롭고 위축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다음에 의대생들한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대생들의 무더기 제적 현실화 가능성 커지면서 의협, 제적 시한 연기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협이 대응 방안이나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을 좀 사지로 몰아넣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고 있거든요. 그런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각 대학별로 이 복귀 시한이 다 좀 약간씩 다르게 정해져 있었는데 예. 이미 뭐 절반가량 복귀하고 절반은 복귀 안 하고 이게 지난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의협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부와 대화를 촉구하거나 해야 되는데 복귀 여부에 대해서 이게 뭐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입장만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대생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지금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입지는 어떻게 될지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입장대로라면 제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복귀 여부에 대한 정부에 대한 입장만 계속 촉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의대생들이 다 볼 수밖에 맞아요. 없는 상황이 네.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복귀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 상황의 어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그 지렛대로 삼을 게 아니라 적어도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 의협이 적극적으로 해결한 후에 실제 뭐 수업 환경이나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 순서를 좀 정해야지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갔을 경우에 그 피해는 의대생들이 전부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협의 대처는 좀 아쉬워 보입니다. 예, 네. 좀 그런가 하면요. 이달 입대한 공보위들 대다수가 공보위 근무를 집단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보위가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병역법을 찾아보면 네. 공보위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병무청장이 편입을 시켜줘야 공보위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공보위한테는 직무교육이 실시가 되는데 만약에 그런 직무교육을 불응하면 신분이 박탈됐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전에는 공중보건의로 가는 것이 일반 사병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명예롭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공보위 가는 게 당연했던 건데 지금은 그 공보위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첫 번째는 근무 기간입니다. 일반 사병들은 18개월이면 되잖아요. 네. 공보위는 36개월에다가 훈련 기간까지 합치면 한 40개월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보수도 이제는 일반 사병들 뭐 저희 때는 월급 뭐 한 10,000원 받았나 뭐 그랬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사병들도 제법 그 보수도 올라갔고 무엇보다도 공중보건의들은 그 근무하는 데가 격오지에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특히 이제 신세대 그 공보의들이 그 의대생들이 이것저것 종합해서 봤을 때 뭐 그 의사가 꼭 공보위 돼야 되느냐 이런 마인드 자체가 지금 많이 희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보위가 현실적으로 저기 뭐 격오지나 이런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료 서비스가 없어지게 되면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명한 해결책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는 연예인 세금 체납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명웅 씨가요, 세금을 체납해서 자택에 압류됐다가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 화제가 됐던 게 그 전에 이명웅 씨가 이 마포구 자택을 네. 51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그걸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세금 체납으로 또 그 주택이 압류됐다니까 다소 그러니까요. 황당한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명웅 씨 측 그 기획사가 해명하기로는 이 주택이 1층부터 뭐 3층 이렇게 몇 층
자리인 것 같은데 예. 출입구인 1층과 지하층이 아니라 3층에 우편함이 있나 봅니다. 거기에 송달이 되다 보니까 확인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체납되고 압류 통지가 왔다. 이런 사실을 자체를 아예 몰랐고 뒤늦게 확인하고 체납된 세금을 좀 납부했다는 거고요. 그 세금 내역이 보면 뭐 지방세, 세외 수입, 교통과태료 등 이런 거 보니까 네. 실제 뭐 이 돈이 없거나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안 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었고 뒤늦게 확인한 다음에 납부하고 압류는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고액 세금 추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됐길래 이런 일들이 자꾸 보도가 되는 건가요? 보니까 유연석 씨, 이한희 씨 그리고 조진웅 씨까지 많은 예. 유명한 분들인데 적게는 11억부터 많게는 무려 70억까지 네. 세금이 추징됐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탈세냐 절세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개인 소득세를 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세금이 더 많아지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소득이 많으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세를 낸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 세금을 줄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과연 불법이냐 아니면 일정 정도 용인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국세청에서는 이거는 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징되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세금은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일단은 냈을 텐데 뭐 조세심판원부터 행정소송까지 다투어 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 국세청 등을 비롯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의 그 기준이 마련돼야지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논란된 연예인들 세법 해석 차이로 발생한 문제다. 고의적 탈세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전업진 변호사님께서도 살짝 짚어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가 이번에만 문제된 건 아닙니다. 예. 뭐 2, 3년 전에도 한번 주요 연예인에 대해서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추징이 되고 추가 세금을 납부를 하긴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소득세와 이 법인세 간에 이 법인을 사실상 1인 기획사인데 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라고 하면 과세당국은 이제 세금을 추징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었다고 하면 그 기준이 명확치 않으니까 이런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이 예. 세금을 추징하고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이 기준을 좀 명확히 제시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규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